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부딪혔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던 적. 아니면 친구가 약속 취소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했던 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가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는 것. 있어? 있지? 오늘은 그 얘기 해볼 거야. 사연 하나 읽어줄게. 32살 미래 씨 이야기야. 미래 씨는 지금 자기 엄마 간병을 하고 있어. 직장을 그만두고 거의 2년째.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밥 챙기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약 먹이고 저녁에 씻겨드리고 재워드리고 그게 하루야. 미래 씨한테 오빠가 있어. 오빠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내려와. 그것도 가끔은 빠져. 미래 씨는 처음엔 이해했어. 오빠도 바쁘니까. 나라도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거든.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전화해서 이번 달은 못 내려올 것 같다고 했어. 미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오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너 집에 있잖아. 나는 돈 벌어야 해. 미래 씨는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대. 그냥 응, 알았어 하고 끊었대.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엄마 방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내가 욕심을 부린 건가? 내가 힘들다고 말한 게 잘못된 건가? 미래 씨한테는 작은 습관이 있어.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손 등을 꼬집는 거야. 아프면 정신이 드는 것 같아서. 그날도 그랬대. 엄마 방 앞에서 손등을 꼬집으면서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말한 건가? 계속 되돌아봤대. 미래 씨가 나한테 이렇게 썼어. 냥냥쌤, 저 요즘 자꾸 제 탓을 해요. 오빠가 화냈을 때도, 엄마가 짜증내실 때도, 친구한테 연락이 없을 때도. 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요. 미래 씨, 이 글 읽었어. 오래 읽었어. 언니,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무거워. 근데 오늘은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할 거야.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줘. 일단 먼저 이건 말해야 해. 미래 씨가 힘든 거 완전히 맞아. 혼자 간병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걸 2년 동안 해온 게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그건 진짜야. 그리고 오빠가, 야, 너 집에 있잖아라고 한 그 말, 그건 틀린 거야. 집에 있다는 게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건 오빠가 잘못 말한 거고, 미래 씨가 거기서 상처받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미래 씨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야. 오빠한테 상처받은 것도 맞아. 근데 미래 씨가 그 다음에 한 것, 기억해? 손등 꼬집으면서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자기를 다시 조진 거. 그게 미래 씨가 오빠한테 받은 것보다 더 깊이 자기를 다치게 한 거야. 왜 우리는 그러는 걸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보다 먼저 나오는 것. 상대가 기분 나쁜 게 내 탓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이게 그냥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언니, 이건 오래된 거야. 아주 오래된. 잠깐, 이거 중요해. 우리 뇌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읽는 방식이 달라져. 이게 좀 신기한데,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변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릴 때 집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른들이 그 불편함을 아이한테 돌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피곤한 게 네가 말 안 들어서야. 아빠가 화난 게 네가 조용히 안 해서야. 이런 메시지들이 쌓이면 아이는 학습해. 주변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내 탓이야. 라고. 이게 어릴 때는 사실 살아남는 방식이었어. 어른들이 화나면 위험하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상황이 빨리 끝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찾아서 고치면 집이 조용해지니까. 근데 그 전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는 거야. 오빠가 야, 너 집에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미래 씨의 뇌는 자동으로 위험 신호를 보낸 거야. 어? 누군가 불편해하고 있어. 내 탓인지 찾아봐야 해. 빨리 미안해야 해. 그렇게. 이건 미래 씨가 나약해서가 아니야. 미래 씨의 뇌가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 어린 시절에 부모나 어른의 감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 얘기야. 엄마가 힘들어하면 내가 웃어야 해. 아빠가 기분 나쁘면 내가 분위기 맞춰야 해. 이런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뭔지보다 상대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읽는 사람이 돼. 이걸 어려운 말로는 정서적 부모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한 거야.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을 진 거야. 미래 씨 얘기로 돌아오면 미래 씨가 지금 간병을 하면서 오빠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오빠가 불편해하자마자 내가 잘못 말한 건가?로 돌아간 것. 이게 바로 그 패턴이야. 내 감정보다 상대 감정이 먼저야. 내 필요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 게 먼저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패턴이 강해질수록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를 점점 모르게 돼. 왜냐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보다 상대 감정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 씨가 쓴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가 없으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부족함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있잖아. 나 여기서 솔직하게 한마디 더 할게. 이게 다 환경 탓이고 어린 시절 탓이고 뇌 탓이야. 맞아. 근데 그게 전부냐면 그건 아니야. 미래 씨가 오빠한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오빠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미래 씨가 선택한 것, 그 손등을 꼬집으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로 돌아간 것. 그건 미래 씨가 선택한 거야.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선택한 거긴 해. 근데 선택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바꿀 수 있거든. 내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옛날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스 철학자인데 원래 노예 출신이야. 자기 몸 하나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나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얼얼했거든. 오빠의 반응, 엄마의 기분, 친구의 연락.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 손밖에 일이야. 근데 미래 씨는, 그리고 이 영상 보는 많은 언니들은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야. 상대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하면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찾으면 될까? 계속 그쪽에 에너지를 붓는 거야. 그리고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방치하는 거야. 에픽테토스가 노예였는데 이 말을 했다는 게 나는 좀 묵직하게 느껴졌어. 몸은 자유롭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혹시 언니도 이런 장면 익숙해? 25살, 자취하는 대학원생. 지도교수가 발표 중간에 인상을 찌푸렸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 밤 그 학생은 잠을 못 잤어. 내가 뭘 잘못 말했지? 자료가 부족했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교수님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새벽 2시까지 그 생각만 했어. 40대 초반, 학부모 단톡방. 누군가 공지 올렸는데 내가 확인을 좀 늦게 했어. 그 뒤에 다른 엄마가 확인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올렸어.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고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쳤어. 21살, 편의점 야간 알바. 손님이 계산하다가 카드가 안 긁혔어. 기계 문제였는데 알바생이 자꾸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어. 손님이 짜증내는 게 자기 탓인 것 같아서. 47살, 오랜 친구한테 연락이 뜸해졌어.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최근 대화를 다시 읽어봤어. 몇 번이나.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나 찾으면서 다 다른 사람이야. 다 다른 상황이야. 근데 똑같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먼저 자기를 의심하는 것. 이게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나 처방전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거. 근데 미래 씨한테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언니한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멈추는 연습이야.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내 탓인가로 달려가기 전에 딱 3초만 멈추는 거야. 3초 동안 이 질문 하나만 해봐.
이게 진짜 내 잘못인가? 내가 실제로 뭘 잘못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진짜 어려워. 왜냐면 우리 뇌가 이미 자동으로 달려가고 있거든. 그 자동 반응을 3초 동안 붙잡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야. 미래 씨 경우로 보면 오빠가 야, 너 집에 있잖아 라고 했을 때 3초. 이게 진짜 내 잘못인가? 나는 힘들다고 말했고 오빠는 그 말이 불편해서 저렇게 말한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 아니잖아.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3초 안에 확인하는 거야.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동 반응이 조금씩 느려져. 자동이었던 게 반자동이 되고 반자동이 되면 내가 개입할 틈이 생겨. 두 번째는 책임의 크기를 실제로 재보는 거야. 이게 좀 재미있는 방법인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다 써봐.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책임이 실제로 몇 %인지 생각해봐. 미래 시 상황으로 해볼게. 오빠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 영향을 미친 것들. 오빠의 직장 상황, 오빠의 성격, 가족 안에서 오래된 역할 분담 방식, 사회적으로 간병은 여자가 한다는 분위기, 미래 씨가 처음에 혼자 하겠다고 한 것, 오빠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 이 중에서 미래 씨의 책임이 얼마나 돼? 다 합쳐도 20%, 30%. 근데 미래 씨는 지금 100%처럼 느끼고 있잖아. 이게 왜곡이야. 진짜 책임과 느껴지는 책임이 다른 거야. 이걸 눈으로 써보면서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거니까. 세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친구처럼 말하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들어봐. 만약 미래 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봐. 2년 동안 혼자 간병하고 오빠한테 힘들다고 말했다가 상처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 말한 건가 하고 자책하고 있어. 미래 씨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네가 잘못한 거야. 좀 더 잘해야지. 이러겠어? 아니잖아. 아니, 너 지금 2년 동안 혼자 다 하고 있었잖아. 힘들다고 한마디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오빠가 잘못 말한 거야. 이러겠지.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왜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된다고. 근데 그 가혹함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 오히려 더 움츠러들게 해. 자기한테 친구처럼 말하는 게 자기 기만이 아니야. 오히려 더 정확한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야. 왜냐면 친구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거든. 과장도 축소도 없이 미래 씨한테 직접 말할게. 언니, 오빠가 잘못 말한 거야. 그건 분명해. 근데 나는 그것보다 언니가 그 말 듣고 나서 자기 손등을 꼬집으면서 내가 잘못했나 했던 그 순간이 더 마음에 걸려. 언니가 힘들다고 말한 거,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해.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건 상대 몫이야. 언니 몫이 아니야. 2년 동안 혼자 다 해온 사람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를 다시 조이는 것. 그건 언니가 언니 자신한테 너무 심한 거야. 언니 존재가 부족한 게 아니야. 언니는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제일 나중에 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부족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된 거야.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봐.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3초만 멈춰봐. 이게 진짜 내 잘못인가? 딱 그것만. 오늘 얘기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이 된 건 언니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방법이 언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조이고 있어. 그걸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이랑 구독 눌러줘. 양양쌤이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게. 양양.